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직스러운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김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다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유쾌해지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개그맨 윤미숙 씨, 양기용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연애할 경우 속는 경우가 참 많죠. 예, 완전 뭐 여자랑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사귀어본 적 없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사노바인 경우.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카사노바 막 이런 정도는 아닌데 나는 너를 항상 좋아해왔었고 뭐 1년 전, 2년 전부터 너를 항상 봐왔었고 너만 좋다. 그리고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여자 만난 적도 없고 결국엔 나는 너밖에 없는 것 같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1, 2년조차도 여자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는 기용 씨? 네, 억울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제 생일이 이제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네? 많이 놀았어요. 이제 그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막 이제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헌팅도 하고 제가 또 말을 또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해서 여성분들한테 가가지고 아 같이 노실래요?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동안 네. 그럼 4주잖아요. 4주 동안 매주 이제 다른 여성들과 그냥 놀았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고 딱 그러다가 제 생일날 딱 제 생일날 이제 파티하고 놀다가 이제 그날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길 가다가 정말 괜찮은 여성분이 있어서 연락처를 제가 얻었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이게 좀 잘 맞아가지고 거의 사귀게 됐는데 네? 사귀다가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인사 소개할 겸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다음번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오빠 그 혹시 헌팅 많이 했었어? 나한테 헌팅 같은 거 안 했었다며? 무슨 소리야? 나 안 했어. 내 친구들 10명이 오빠를 안다. 그러니까 제가 헌팅을 했던 팀이 거기 나머지 웬일이야, 내 팀 진짜. 중에 세 팀이랑 다 친구였던 거예요. 그 오빠 안양에서 진짜 완전 날라리고 막 진짜 잘 놀고 여자 진짜 그 딱 한 달 사이에 정말 너무 억울해서 아 진짜 붙잡았는데 나 절대 안 그래 너게 몰라 해도 아 이미 쓰레기가 이미- 됐지 뭐. 뭐 어디서 왜 이미 당신이 그 한 달 동안 버린 일은 뭐 아유 상상 가기 싫다 아주. 그래서 가슴 아픈 과거가 가슴 참 아프네요. 이 카사노바라는 말이 너무 도 만나봤던 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좋았는데 뭐 본인의 입은 통하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아는 변호사가 요즘 그 제일 유명한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네. 근데 어떤 그 인류 기업의 어떤 직책에 높은 직책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만나다가 알게 돼서 어허. 그 결혼정보 회사 상대로 항의도 하고 그 엄마가 걔 엄마가 항의도 하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사기네. 그런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크게 한 번 다친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 완전 너무 착하고 너무 가족적이고 막 이랬는데 양다리더라고요. 오 완전 싫어 진짜. 그런데 최악. 그때는 그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줬어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뭔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을 당시에도 안 들렸어요. 맞아 맞아. 안 들리지. 저 사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무한 신뢰를 했죠. 또 내가 제일 만난 잘한다고, 사이니까. 맞아. 그게 바로 이제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시고 황다현 변호사님은 결혼하셨으니까 있어도 없는 걸로 할게요. 아니 제 지인 제 네, 아는 지인 사람 얘기가 좋네요. 예. 아니 그 방금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났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아끼는 사람이
그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조금 이게 찌질한 이미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쭉 만났는데 이제 만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남자가 연락 두절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다시 연락이 된 거예요. 뭐지? 근데 그 연락 두절되는 사이가 뭐 길지 않아요. 한 잠깐 짧은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여자랑 결혼식 잡고 신혼여행까지 다 예약을 한 거예요. 바쁘셨네. 근데 이 연락 두절된 기간이 짧은데 그 전에 양다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 양다리를 하다가 한 명이랑 결혼식장 잡고 그 신혼여행 예약까지 했는데 신혼집을 이제 돈 내는 과정에서 그 이제 막 평수랑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파토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 웬일이야, 양다리 진짜. 걸쳤던 여자한테. 진짜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듯한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법률 컨설팅에 사연 주신 분도 콩커플 때문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수영장에 놀러 갔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폐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병원 가셔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네.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저를 구해준 그 고마움에 밥이라도 살려고 따라갔다가 그의 차에 걸려있는 흰 가운을 봤습니다. 저한테 검사해보란 이야기도 했던지라 의심 없이 의사인가 보다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출혈이 심한가요? 예. 아, 혈압이랑 맥박은 어때요? 아, 네, 빨리 들어갈게요. 예. 그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된 날 전화 통화를 듣게 되면서 그가 의사라는 확신은 더욱 굳히게 됐죠. 사실 저희 집은 돈만 많고 공부는 짧은 쪽이라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다니 웬 횡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명품 지갑은 물론 명품 차까지 선물 공세를 펼치며 그와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자기야, 세상에 친구랑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일식집에서 음식을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제가 의사라고 알고 있는 저와 결혼 약속까지 한 그 남자인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 말도 다 못합니다. 자기는 의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되려 화내는 그 남자 때문에 더 화가 났을 정도인데요. 이 남자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인 척한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법률 컨설팅을 위한 모의법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의뢰해 주신 여자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저희 의뢰인이 피고를 의사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사실대로 고치하지 아니하고 그 의뢰인이 그 주는 선물들을 모두 다 그대로 받아서 재산상 이득과 재물을 취득을 해왔습니다. 이는 이제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 취득한 행위로서 이제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으로서 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함과 동시에 또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밝히지 못한 점은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라고 명백히 밝힌 적도 없고 의사라는 이유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어떤 재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원고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때문이었지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죄죠. 당연히 제가 지금 듣다가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저는 저 남자가 의사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아서 준 것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다면 전혀 만났을 턱이 없고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말 하기는 되게 좀 부끄럽지만 저희 집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약간 다 가방끈이 짧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약간 1대1대의 그 목표라면 수건 사업이시네요. 네, 그럼요. 무조건 좀 머리 좀 좋고 가방끈 긴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키우자 이거였는데 저 사람이 요리 무슨 회를 뜨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 드시는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어떠셔서 아니요. 그러시는지요? 네. 회 떠고 막 그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네네. 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거 있고 뭐 퀄리티가 높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그런 퀄리티랑도 차원이 다르고요. 뭐 거의 주방 보조예요. 뭐 만약에 셰프였다면 뭐 요즘에 뭐 막 잘 나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니, 주방 하지만 보조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다고? 주방 보조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런 건 네네. 아닌데 제 기준에선 네. 저 사람은 의사라는 식으로 속이고 직업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 없이 얘기를 했어요.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남들한테 이게 좀 위치적으로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요리하시는 분들, 뭐 보사하시는 분들 위치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직업은 의사. 그거를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마치 의사인 것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콩깍지 씌어 보였던 거는 저도 느꼈었어요. 네네. 저 윤미숙 씨가 저한테 콩깍지 씌워서 결혼까지 생각해서 지금 배신감에 이렇게 네. 커서 이렇게까지 소송을 건 것 같은데 근데 의사이기를 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셨겠어요. 부담도 컸는데 네네. 저는 그 전화 통화로도 한번 그 출혈이 심하고 혈압 맥박이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급하게 출동했던 적이 있어요. 일터로. 네. 그때 회를 썰다가 제 밑에 부하 직원이 손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혈압 맥박도 떨어져가지고 제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간 거였고 네. 저 여자가 혼자서 아 의사겠지? 그러면 나의 차에다가 의사 가운 넣고 막 다니는 사람이 제정신이야? 투잡으로 이삿짐을 해요, 이삿짐. 네. 근데 거기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삿짐을 합니다, 이삿짐. 이삿짐 그래서 의상과 의사 가운이랑 이게 혼돈이 제가 할 정도인가요? 이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 발음이 이사를 하는 걸 네. 의사로 들었다. 착각한 것 같아요. 술 먹다가 한번 네. 간접적으로 제가 무슨 그거 소리예요, 그만 양기훈 씨. 하고 그리고 있는데 지금 자꾸 억지를 씌우는데, 내가 그 고급 스포츠카, 외제차. 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가의 선물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속여서 말 안 한 것 뿐이에요. 파렴치한 할부로 무슨 사기꾼이야, 사줬잖아. 내가 사기꾼. 갚아야 되는 거고. 무슨 소리야. 아니 뭘 네가 근데 갚어. 의사라는 거를 믿고 의사이기를 바랬다는 걸 알면서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 원래 프로포즈를 할 때 네. 밝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프로포즈 할 때 하시려고요? 그치. 가장 그 달콤한 말을 듣고 싶을 때 가장 쓴 말을 그러니까 하는 이런 여자인지 생각이었어요. 몰랐던 거죠, 제가. 이런 여자인지 저를- 몰랐다고? 그럼 표현을 안 하셨나요? 저는 분명 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분명하게 자기가 하고. 이래서 좋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걸 즐기니까 네가 얘기 안 한 것 뿐이잖아. 내 돈 다 돌려내. 그리고 위자료까지 돌려내. 예, 과연 의사 행세를 하며 고가의 선물까지 받은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제 그 사기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되는데요. 대법원은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곧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 그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그 상대방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죄 성립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기망을 당해서 재물을 선물로 이렇게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선물이든 증여이든 아니면은 뭐 교환을 했건 간에 이제 뭐 그런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죄는 지금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저희 의뢰인은 뭐 여자친구가 부잣집 딸인 것도 몰랐고,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의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그 차 안에서 봤다는 하얀색 가운도 이게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일할 때 입는 하얀 가운이었지. 그걸 일방적으로 여자친구인 원고께서 그 의사 가운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바르게 알려줘야 될 뭐 의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저희 의뢰인이 그걸 이용해서 뭐 선물, 고가의 선물을 받으려는 의도나 이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어떤 여자친구의 어떤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그 착오를 통해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지금 이미 주신 것도 호의에 의한 선물로서 반환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변호사님 말씀은 그 의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예. 그 하얀색 가운 옷을 보고 처음에 되게 좋아서 그런 뉘앙스를 어머 몸 이렇게 뭐 되게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나 봐 물어봤을 때 네. 맞아. 그 뭐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차 속에다가 흰색 가운을 맨날 놓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의사인 마냥. 그 작업복이라고. 작업복을 무슨 흰색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횟집 이름이 어딨어? 닥터 수산이야. 그거 입고 다. 닥터 거기 있는- 수산이어서. 예. 그런데 왜 선물 줄 때는 얘기 안 했어? 난 분명 없이 의사가 좋다고 얘기했지. 내가 당신이 뭐 주방 보조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되게 훌륭한 일 하고 좋아. 하지만 나는 무조건 얘기했잖아. 가방끈이 긴 사람 좋아한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의사를 얼마나 바라셨는 줄 알아?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의사여서 좋습니다 내지는 의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한 적은 있으신가요? 그것도 물론 네. 좀 속물처럼 못 배운 보실까 봐 사람 안 티내는 하셨죠? 것도 아니고 좀 노골적으로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그러니까 너가 의사라서 좋아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 한 눈치상 하는 번도 거죠. 의사냐고 질문한 적이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난 의사다라고 말한 적이 그런데 없고 제가 나는 당신이 이래서 좋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선물을 홀랑 받아챙기기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나 사실 이거 아니라서 이거 받을 수 없겠어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사가 아니면 나 이 선물 안 줘 이런 거 해보신 난 그런 적 것도 없어요? 당신이 그런 것도 이런 일 하는 없었어요. 사람이라서 좋아하면서 줬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정말 좋으니까 그 제가 일을 분명 해서. 부담돼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무슨 안 받겠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 내 눈 받고 사랑이야 내 올렸잖아. 마음이야 하면서 줬던 어허, 선물이에요. 아 괜찮아 네. 했는데 저 그러니까 여자는 돌려내 이제 저 돌려내라고. 여자는 선물은 다시 줄 필요 없고 웃기는 소리 하는데 내나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저 여자는 콩깍지에 씌여가지고 변호사님 의사인 줄 절도죄 안 착각하고 돼요 절도죄? 아, 절도죄를 그냥 고소해 주세요. 아니 필요 없으면 내나 우리 그러니까 나를 식구야. 사랑한 게 아니라 의사 내 직업을 사랑했던 거냐? 직업을 사랑했어. 근데 진짜 굉장히 솔직한 대단- 부분은 있으시네요. 근데 왜냐하면 솔직하게. 저는 제가 저희 집 맞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항상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사위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를 항상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결혼하려는 이 시점에서 네. 저한테 음식점에서 그걸 또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뭐라고 해야지? 시간들이 있었죠. 죄송해요. 시간들이 있어. 제가 좀 약간 가방이 짧아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네네. 저 사람이 정말 뭐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냥 빨리 해주세요. 남자분께서는 그러면 의사인 걸로 알고 있다. 네네. 라는 걸 사실 직감적으로 아셨죠? 네 근데 솔직히 근데 왜 말씀을 지- 솔직히 안 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봐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저 여자가. 그러니까 그래요? 돈 내놔. 나 생각 없는 사람이고 지금 난 당신이 의사인 줄 가방끈 알았어. 돈 짧은 게 내놔. 티가 나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저 사람의 본성을 다 봤어요, 이 자리에서. 그 전까지는 아니길 믿었는데, 그걸 좋다고 하면 의사를- 누군데? 의사이기에 날 사랑하냐 했을 때 의사였기 때문에 날 사랑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저 여자의 네. 그 본성을 다 봤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프로포즈 할 때 분명히 네. 제 의사를 밝히려 했고 분명히 저 또한 이 정도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줄 정도로 날 사랑하는구나.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를 밝히려고는 하셨다고 저는 하네요.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고요. 네네. 그냥 제가 준 거 다 돌려내고 이건 사기죄니까 저한테 이건 위자료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다 보상해 주세요. 글쎄요, 이제 목소리 크기로 봐서는 여자분이 우위인 것 같긴 한데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력, 직업 등은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척 행세를 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빌미로 해서 이제 자동차 등 이제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 챙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기망에 빠져 있는 상대방, 사고에 빠져 있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서 이게 사실을 이제 실성실의 원칙상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제 기망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당연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까 그 여자친구분은 자기는 의사 아니었으면 너 안 만났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했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 의뢰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순수성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의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 만남의 과정을 들었을 때 되게 자상하고 우리 의뢰인이 자상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외모도
저희 의뢰인이 보면은 훈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의사가 아니었으면 나 이 사람 절대 안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사기죄를 몰고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뢰인은 절대로 한 번도 그 재물을 어떻게 의사라는 걸 이용해서 달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고가의 선물을 줬을 때 사양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만난 거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뭐 헤어지는 것은 두 분의 일인데요. 그 재물을 어떤 요구한 바가 없고 어떤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고 그동안 준 선물은 반환 청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병 언론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희가 모의 법정을 진행해 봤지만 이번 사연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연을 해주신 미숙 씨, 기웅 씨 감사합니다. 너무 열연을 했어요. 아니 근데 연기 아닌 것 같았어요. 되게 철부지없게 하려고 네. 일부러 말투면 아니야. 직업비하 약간까지 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후배지만 존댓말 하려고요 앞으로. 저도 이렇게 네. 진행하면서 미숙 씨 이렇게 막 강하게 하는 거 보면 네. 남자친구 나중에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아니 여기 뭐 디스존인가요? 저 여기 쇼미더 뭐 거기 나오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희가 그 명연기에 홀딱 빠져서 그랬던 것 그 같아요. 정도면 좀 완벽하게 했다는 네. 거겠죠. 칭찬이겠죠. 완벽했어요. 근데 미숙 씨는 정말 어떤 남자분을 원하세요? 조금 전에는 뭐 집안 내력상 사자 들어간 직업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저는 사실 네. 직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여서 저는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네. 자기의 능력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노력하고 그리고 비전을 잘 따지는 사람 보거든요. 현재는 물론 지금 뭐 돈을 못 벌고 할 수 있지만 네. 진짜 뭐 1년 뒤, 2년 뒤, 5년, 10년 뒤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어떤 직업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방송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게 느껴지시네요.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이게 주관이 되게 뚜렷했었어요. 기웅 씨는요?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라면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여도 괜찮아요. 그건 절대 싫죠. 그건 싫고 네. 근데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남자는 별거 없어요. 얼굴 이쁘면 다 일단 얼굴 이쁘고 저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착한 네. 그리고 돈은 그냥 제가 열심히 벌어서 거기에 살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완벽한 여자 금방 만나셔야죠. 예. 기웅 씨 얘기하는데 지우 변호사님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얼굴 가당치도 않다는 그게 아니라 표현이었나요? 얼굴 예쁘고 착하고 저만 사랑해주면 거의 대부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바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건데 바라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바라는 게 없다 솔직히 소리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이래요. 얼굴 예쁘면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뭐 첫째도 예쁘냐, 둘째도 예쁘냐, 셋째도 남자들의 조건이 첫 번째고 뭐 열 번째고 예쁘냐였다고 했는데 저기 김지휘 변호사님 이게 좀 변했다면서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솔직히 맞벌이를 하든 혼자 외벌이를 하든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거 어렵잖아요. 일반 맞아. 정말 큰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면은. 네.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도 좀 여자한테 좀 경제적으로 기대는 성향이 있대요. 되게 네. 힘드니까 특히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 경향은 첫 번째가 여자 뭐해? 뭐 그리고 두 번째가 예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뭐해가 요즘 먼저예요 이제. 시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 기웅 씨도 결혼할 때가 되면은 네.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여자 뭐해? 그러니까요. 맞아. 네. 제가 주선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를 아는 오빠한테 이제 근데 예뻐라는 진짜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뭐해 친구? 이걸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바뀌긴 하는구나. 너무 우리 네 분 다 모의법정을 통해서 정말 열연을 펼쳐주셨는데 지금 보셨을 때 이 남자분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 대법원과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 신의칙상 고지해야 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묵비한 경우,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을 이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만 갖고 기망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널리 재산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칙상 그 신의칙상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라면은 당의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그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신의칙상 사전에 그 상대방에게 그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아니한 거는 이 사실을 묻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의사가 아니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뭐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뭐 자동차를 선물한다거나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 이런 거를 입증을 하면은 그 고가 선물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신의칙상 난 사실은 너는 결혼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만은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할 의무가 신의칙상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의무가 있다고요? 이거는 제 주장인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재판상 갔을 때 네네. 이런 관계가 입증을 먼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준다는 거,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말을 할 때는 나 투자를 어디다 할 거니까 거기다 투자금을 빌려줘라고 해서 돈을 빌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게 실제 용도를 알았으면 안 빌려줘서 사정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는 있었지만 뭐 의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의사요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 내가 의사니까 선물 줘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말을 했으면 더 좋은 남자였겠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김주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예. 사기죄가 성립될 확률이 좀 더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묵시적인 그 자기 의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의무까지는 모르겠지만 묵시적인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적극적인 기망은 없었지만 네. 묵시적인 뭐 기망 행위는 있었던 걸로는 보일 수 있고, 근데 그 물건을 한 번 정도 고가의 선물을 한 번 정도 받고 끝났으면 더 이상 뭐 큰 피해가 뭐 없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이 사람이 그 내가 물건을 저 여자가 주는 물건을 받아서 받는 행위를 더 이상 한 번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뭐 한 10차례에 걸쳐서 막 고가의 선물을 계속 받았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일종의 자기가 묵시적 기망을 통해서 그 재물 처분 행위를 감수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사기죄가 조금 성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묵시적 기망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저 방금 이제 김지우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뿌듯한데요. 네.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을 알았으면은 선물을 안 줬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계를 입증하는 자체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기도 나는 이제 그냥 얘기 안 했고 뭐 받은 거고 뭐 내가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망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대로 말할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동일하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러 여자를 만났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망이 많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착오가 아니라 이쪽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뉴스 범죄까지 되는 사례 보면은 자기가 이제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속이고 네. 이제 결혼을 할 것처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받은 사례 그런 사례는 이제 실제로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그 기망이라든가 이제 고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인정되기가 쉽겠죠. 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그 남자를 살펴보셨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저도 당해본 결과 조금 더 주의 깊게가 이게 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당해보셨어요? 네,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 주의 깊게로.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든가 병원에서 만나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두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건 남자건 누군가 사자 들어온 직업이라고 하던가 굉장한 재력가라고 하면 약간 속으로는 멈칫되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여자건 남자건. 그래도 일단은 그러니까 뭐 오픈을 막 오픈 마인드로 나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약간 서로에 대한 의무로
좀 이게 은근슬쩍 얘기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들어보니까 사차 직업 이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 두 변호사님도 분이 사차 직업이시죠? 옛날에 멀게만 생각했던 사람이 제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느낌 굉장히 다르네요. 저도 사차 들어가는 거 있어요. 뭐예요? 집사. 진짜. 네. 여자들이 그 허울 때문에 그거 때문에 속아서 막 그렇게 막 속은 그냥 여자들 그런 막 그런 상상력에 그 콩깍지 씌인 그런 여자들이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무슨 일단 딱 소리- 봐도 그냥 없어 보이는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똑같네. 뭐 없어 보이는 여자 거듭도 안 보면 똑같네.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내가 봤을 때는 똑같아. 남자도 여자 이쁜 거 보고 하는 거랑 남자가 여자가 남자 뭐 돈 많은 거 보는 거랑 뭐가 달라. 빼먹고 그냥 능력 없는 남자는 사랑도 못 하겠네. 사실 뭐 근데 그런 얘기 할 만도 한 게 요즘 세태가 많이 변했다 싶은데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의 연애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하는지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약간 보태자면 자꾸 눈이 높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러블고 살짝 보이는 케미. 그 사람과의 케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결국엔 그 케미 속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을 본다든지 비전과. 비전이 있으면 또 케미도 돋고 뭐 좀 키도 좀 더 크면 또 케미도 돋고 또 얼굴도 잘생기면 또 케미도 돋고 그냥 케미 돋는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님께 또 여쭤봐야 돼요. 저도 어떤 제일 분과 중요한 거는 저랑 대화가 제일 잘 통해서 말구나, 코드가 말구. 맞는 사람이 네. 첫 번째 그게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돼야 다른 필요 조건만 되면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필요 조건이 되면 다른 충분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지금 미숙 씨가 말한 뭐 케미인 건데 그런저런 걸 조금씩 다 보다 보니까 네. 좀 미숙 씨랑 제가 아니 그래서 세상에 저를 이름까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 만나는 겁니다. 저 엄밀하게 자꾸 슬퍼지려고 하는데 저는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못 만나고 만나신 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 남편분의 뭐를 제일 크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났을까라고 생각이 그 당시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주변 소개팅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소개팅이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제가 우리 신랑도 그때 만났고 또 다른 소개팅도 또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소개팅 그 비전이라든가 뭐 맞아, 장래 맞아.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랑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신랑만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에도 만나고 일요일에도 만나고 또 이제 중간에 수요일날 또 찾아오면 수요일날 또 만나고 또 주말 되면 또 만나고 네. 그래서 내가 만나면서 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을까 또 만나자고 하면 또 왜 계속 만나고 있을까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봤더니 이 사람을 만나면은 계속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 나를 웃게 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예. 못 살아 세상에. 기영 씨 뭐예요? 유머스러운 남자가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기용 씨 유머가 없어요? 저는 비트박스를 좀 잘해요. 갑자기 보여주려고. 어머. 진짜 잘한다. 지금 변호사님 어때요? 저런 남자? 좋죠. 늘 귀엽잖아요. 말하지만 재치 있는 귀엽고 재치 있고 네. 네. 이게 약간 저도 이제 누나 입장이고 2살 차이 나는데 진짜 1년을 넘게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 그냥 바로 그 법률 컨설팅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네요. 기용 아니 씨랑. 보니까 좋죠 했는데 애미 같은 마음에서 좋고 내 연인이랑. 남자가 일 안 하고 붕붕붕 하고 있으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기용 씨 잘 봤어요 비트박스. 예.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상담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컨설팅 사연 주신 분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또 좋은 남자 하루빨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ARS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전화 주셔도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이 시간에는 ARS 전화 무료로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여러분의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에서 자신이 직접 나염한 천 조각을 장당 1달러에 판매하던 한 60대 예술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불법 노점 단속으로 수차례 연행된 경험이 있던 그는 또 한 번 수시간 감금되어 있다 풀려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의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다. 1급 중범죄에 기소되면서 2011년 재판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게 될 위기에까지 처했던 남자. 과연 그는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이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기웅 씨 감이 오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아마도 마약 거래 아니면은 그 나염한 그 천을 네. 마약 이렇게 촥 물로 이렇게 어떻게 마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거래를- 안에 넣고 마약 천을 거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이렇게 담긴 그 천을 위장해가지고 나염한 천이 그 마약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면은 뭐 마약 쪽으로 감이 오고 계시고요. 미숙 씨는? 저는 여기 또 당연히 문제 속에 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분의 직업이 예술가. 그리고 이 천조가리 나염. 이것은 표식이에요. 표식. 표식이다. 요즘 그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IS 이슬람 국가. 자 우리 모두 이제 들어가자. 탁탁탁탁.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중죄인가 하여튼 좀 크게 15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5년 받은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죄니까 사람들도 약간 도모하고 이거 표식을 나눠줌으로써 우리 이제 일어난다. 무조건 IS의 일원입니다. 아, 일원이다. 일원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 아, 영화도 변호사님 많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노점 하시는 분 이제 재판 이제 그 대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변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분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점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 짝퉁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혹시 이분도 그런 게 아닌가. 천인데 천이 가짜 천이에요. 뭐 몇십만 원짜리 하는 뭐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몇십만 손수건처럼. 원씩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근데 알고 봤더니 몇천 원짜리인데 몇십만 원을 받았다. 아니지 그런 브랜드 거를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상표 같은 거를. 싸게. 그런 게 그것도 뭐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아니면은 같고요. 화폐를 위조했다면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화폐로 위조했어요. 이제 뭐 지폐 같은 거 노점을 하면서 돈을 위조를 했다거나. 우리 자꾸 다 영화를 쓰기 시작한 거 같아요. 흥행성 있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김지우 변호사님. 아, 저는 솔직히 세 분만큼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서 솔직히 이 사안을 봤을 때 무슨 일을 했길래 15년형을 받을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되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게 사실이라서 네. 막 억지 논리를 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깔끔하시네요. 예, 정답은 도청입니다. 네? 갑자기요? 도청을요? 도청이요? 도청을? 뭘 도청했다는 거야? 도에 사시나? 사실 일리노이주에서는 판사, 검찰총장, 주 검찰 또는 경찰 대화를 양측 합의 없이 녹음할 경우 1급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분의 경우 이 불법 노점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이 단속하는 현장을 그 영상,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도청이 아니라 그 녹화를 한 건데. 네. 아, 그리고 단속 현장을 그 촬영한 것 때문에 1급 중범죄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심해요. 아니 근데 그 도청이라고 해서 저 되게 깜짝 놀랐긴 했는데 이 일리노이주 네. 되게 심각하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보면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하고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거나 그리고 그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 간의 대화로 보아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그런 경우에는 녹음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단속 현장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화는 아닌 거로 보여서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리노이주인데 일리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예.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직도 그 연인 사이에서 그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그런 맞아, 거를 맞아. 몰래 연인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위치 추적을 몰래 확인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진짜 기분이 정말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그 이동성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죠. 그런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반해서 위치 추적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위치 추적하는 것도 아니 근데 그 위치 추적 어플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요즘 커플끼리 하는 그 같이 쓰는 어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뭐 현재 위치 추적은 기본이고 핸드폰이 켜진 횟수 그리고 지금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진동인가 벨소리인가까지 이런 것까지 확인 가능한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금방 얘기를 들은 순간 네. 소름이 지금 보여요? 지금 뻥 치는 게 아니라 소름이 돋는데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약간 그 사생활 침해를 심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적용하는 건 이쪽이어야죠. 뭐 악질 범죄라든지 네. 그 풀려난 사람 성범죄자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추적을 달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반 사람한테 연인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를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거는 정말 스토커보다 더 심한 행동인 것 같아요. 집착이죠, 집착. 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래 깔아놨다가 고소하면 이제 3천만 원 벌금 물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잘못 걸리면 또 진짜 잘못 걸렸다가 음. 진짜 낭패 볼 수도 있겠네요. 비용 씨 저한테 깔아놓으세요. 예? 신고해서 3천만 원 벌게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아니, 그 이렇게 해서 깔면은 협박, 소유자의 협박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되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까세요라는 이거 좀 편집해주세요, 편집님. 연인이든 국가든 사람이든 모두 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ARS와 저희 홈페이지로 여러분이 주신 고민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씨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집에 도둑이 들 것 같다며 야구 방망이라든가 비비탄 총을 안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방위로 간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도둑일지라도 도둑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 해주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오셨어요. 아니 집에 들어온 도둑인데 이런 건 당연히 정당방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그 정당방위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방위 상황,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걸 또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이 중 어느 요건 하나라도 이제 결여가 된다면은 정당방위로 이제 위법성이 결여되지 않고 그냥 범죄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이제 끝났는데 계속해서 때린다거나 네. 뭐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막 때린다거나 뭐 이제 상당성이 있게 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제 그냥 이제 숨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거기에 있는 뭐 골프채로 때린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당방위 요건에서 이제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따라서 상해죄나 폭행죄
뭐 예를 들어 뭐 사망에 이르게 되면 뭐 살인죄, 뭐 이렇게 뭐 상해치사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성립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아, 근데 정당방위라는 말의 그 규정이 참으로 난해한 것 같아요. 맞아.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위협으로 인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손에 잡히는 대로 방어를 할 것 같은데 그게 골프채였다고 쳐요. 근데 뭐 도둑이 막 오고 있는데 아 골프채는 안 되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이 정당방위 요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 좀 전에 황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법익의 침해가 당장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 침해가 개시되어서 목전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그 방어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여야 되는데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방어에 필요하고 또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도둑 내사 사건이 한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경우엔 도둑하러 밤에 들어왔다가 그 집주인 아들한테 발각이 돼서 네네.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때리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네. 그냥 제 앞에서 못 도망가게 하면 괜찮았는데 네. 거의 머리를 그 옆에 있는 화분이랑 철제로 철제 세탁 그 뭐 빨래 거는 그 있잖아요. 빨래 넣는 그걸로 때리고 해가지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당한 방어 범위를 넘어서 과잉 방위에 해당돼서 네. 너무했다. 그 지금 현재 뭐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아마 네, 네. 상해죄, 중상해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도둑이랑 치고받고 그냥 같이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도둑을 이제 이렇게 심하게 때린 아까 도둑 내사 사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제 도둑도 이제 이제 반격을 하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도둑이 오니까 당연히 이제 싸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받고 서로 싸우게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한 사례와 달리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도둑 내사 사례 같은 경우는 도망치려고 하는데 붙잡아서 넘어뜨린 상태에서 그 머리 부분을 이제 너무 심하게 한참 동안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뜨리게 해서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병원비만 그 도둑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가해 그렇게 막 계속 뇌사에 이를 정도로 때리는 사람이 그 병원비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서로 대등한 정도로 치고받고 했다면은 아마 그 사안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더 높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치고받고 한 경우와 달리 그냥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이제 판례가 일정한 이제 법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운다. 뭐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들었다. 아니면 패싸움을 했다. 뭐 이런 식인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제 그런 경우 서로 싸움 같은 경우는 외관상 한쪽이 뭐 이렇게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한쪽이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공격이 있고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때리는 행위는 그 방어 행위인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양면적인 공격인과 동시에 방어이기 때문에 이를 그 정당방위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외관상 서로 격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힘이 세거나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맞고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할머니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할머니가 이제 좀 많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게 좀 맞는 사례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격을 받고 있고 상대방은 이제
불법한 한쪽에서 불법한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막고 저항하고 이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이런 사건이나 또 시시비비 가려야 할 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일이 있거나 고민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ARS 상담 전화나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유쾌상쾌 통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법률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